제가 아직 제가 22이라고 했잖아요. 나이가 22. 아니, 23이구나, 23. 애 넘어갔으니까. 23에 시력이 떨어지긴 했어도 이가 안 보일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뭉툭이 있는 거. 근데 저는 하나에 딱 하나. 주기적인 방제. 하나뿐. 그러면 진드기가 아무래도 적용 대상의 농약이 그 화학적 관리 방제가 없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뭔가 약을 살포를 하고 또 이제 친환경자재 특성이 여러 개를 얻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 작용하는 기작이 원래 그래요. 그렇다고 만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야. 세상에 만능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빈도를 못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적어도 내가 취미생활에서 조금 진득하게 사고팔고 또는 어느 정도 수량이 좀 된다, 좀 전문적으로 나는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 없이 안 키워. 이거 안 돼요. 그거 불가능해. 적어도 키핑장에서는 불가능해. 집에서는 솔직히 모르겠어. 집에서는 모르겠는데 키핑장에서 불가능해 그게. 그래서 주기적인 방제만이 답이다. 너무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진드기에. 제가 못 느낄 정도면 못 느낄 정도면 큰 문제는 피해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만 해도 369에서 3번을 안 하고 6월 전후 그 다음에 9월달 좀 있으면 또 9월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본격적인 분갈이 시즌 9월 전후가 시작이 될 때 그때 어느 정도 방제를 하면 물론 지상부에는 거의 안 나오고 보통 지제부부터 뿌리의 지하부 쪽에 있거든요. 이 씨방이 있는데 위에 오는 거 보니까 지상부도 있구나 보니까. 아무튼 샤워 시키듯이 흠뻑 하시면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제가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퐁당퐁당 괜히 퐁당퐁당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해서 퐁당퐁당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오래 담근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떠한 약재든 뭐 몇 시간 몇 분을 담가 놓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아마 0.1%도 안 될 거예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옆면 살포, 잎에만 살포를 하고 관주, 뿌리에만 흠뻑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육식물 특성상 이런 형태로 우산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지제부 또는 뿌리까지 완벽하게 침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퐁당퐁당 하시라는 이유인데, 오래 담그면 탈이 나. 100% 탈이 나. 물론 안 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지도 아닌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오래 담그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3분에서 5분 그 정도면 충분히 묻었거든요. 그 틈은요 3시간 하루를 담가라도 그 틈은 안 나와. 그럼 제가 3분에서 5분이라고 말씀드리느냐, 약에 대한 농도 장애도 없고 피해도 없고, 그 다음에 3분에서 5분이면은 언간이 다 묻어요. 그 이상은 제가 1번에서 2번에서 3번을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심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꼬물꼬물 기어 나와. 콘노리토스 뿐만 아니라 일반 그 에케베리아나 일반 다육이도 얘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좀 보자는 거지. 그래서 5일이나 7일, 뭐 길게는 10일 여유 있게 담갔다가 빼고 조금 그냥 대충 건조시켰다가, 대충이라는 얘기는 키핑장 다이나 그 주변에 말씀드리는 거야. 집 베란다 구석이나 놔뒀다가 또 담그고 그렇게 하자는 거야. 그렇게. 그 다음에 추가로 잎재를 말씀하시는데, 가루, 잎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과가 모르겠어요. 지금 친환경자재에서 잎재를 제가 테스트 중인 게 있는데 1년 이상 걸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저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되면 안 권해드려. 절대 안 권해드려. 몇 마리라도 죽어야지 확신이 어느 정도 50% 한 번 방제했을 때 50% 이상 죽어야지 저는 권해를 드려요. 그런데 잎재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몇 마리가 있었는지 제가 모르잖아. 특히 뿌리 쪽에 기생하는 애들은. 그래서 제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뭐 연구소처럼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없잖아. 지금 몇 마리가 있었고 몇 마리가 죽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농장에서 잎재 상당히 많이 써요. 근데 깍지는 똑같다? 그래서 안 해. 또 하나, 내성의 문제. 특히 화학적 방제 기준으로 탈피를 하면서 애들이 세져요. 얘네들이 탈피라든가 따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1세대, 2세대 이렇게 가면서 약에 대해서 저항성이 세져. 그냥 맞고 살아남은 애들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항성이 세지는 거예요. 특히 탈피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세지거든요.
그러면 잎재를 우리가 여러 개 넣는 거 아니잖아. 잎재도 되게 다양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잎재를 넣었어. 그러면 얘가 내성이 생기면 또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농장에서 웬만한 잎재 다 넣거든요. 그러면 그거 사용해 왔잖아. 그 여기서 추가로 잎재를 다른 걸 넣는다. 대부분 같은 비슷한 작용기작이에요. 효과가 없다고도 볼 수도 있어. 물론 하나도 안 죽거나 그건 아니겠지. 하지만 효과가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미리 해서 이렇게 한다. 더군다나 뿌리가 가늘가늘한 이런 그 다육이한테 다육이는 뿌리에 직접적으로 잎재가 닿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일반 영양제도 마찬가지로 뿌리 근처에 그 주위에 주지 말라는, 뿌리 직접 닿지 않게 그런 것도 있고요. 일반 식물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돼. 다육이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후사리움이나 그런 균에 되게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식물에 비교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잎재를 사용하실 때 제가 그러잖아. 하지 말아라는 절대 안 하죠. 그래도 나는 잎재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지상부 여기 위에 그 흙 위에다가 뿌려주시려고 저는 권해드려. 섞지 마시고, 섞어봤자 뿌리가 발달되면서 우리에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뿌리는 여기 있어. 여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섞었어. 열심히 물 줬어. 뿌리 가기 전에 다 녹아. 뭐가 그게 필요가 있어. 뿌리에 흡수를 해서 대부분의 그 화학적 방제 기준이 그래요. 작용기작이 약재가 식물의 뿌리에 침투를 해서 빨아 먹어야 벌레가 얘를 쪽 빨아 먹으면서 그 성분이 벌레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뭐 탈피를 억제시킨다든가, 뭐 호흡곤란은 저희구나. 뭐 아무튼 기타 다른 그런 작용기작으로 이루어지는 원리인데, 미리 넣었어, 물을 줬어, 약재는 다 녹았어, 나중에 뿌리 가. 그게 뭐가 효과가 있어? 저는 차라리 위에 뿌려주시라는 거야. 상단에 그 마사 덮기 전에 가볍게 뿌려주시고, 또 하나 잎재가 효과가 있으려면은 물을 잘 빨아먹는 시즌이 돼야 돼요. 일반 우리가 보통 잎재를 많이 살포를 할 때가 그 노지작물에 많이 섞거든요. 로타리 칠 때 막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두두두두 딸딸이 옛날에 그거 맞나 그거? 아무튼 그 안에 넣어서 이렇게 같이 섞거든요. 혼합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파종이라든가, 아니 파종이라 정식 심어 놓고 물을 제일 잘 빨아 올리는 시즌이에요. 그래야지 얘네가 원활하게 뿌리를 통해서 빨아 먹고 몸 안에 식물체 안에 약액이 돌지. 근데 다육이는 지금 해봤자 뭐 여러분들 물 줘? 못 주잖아. 그 다음에 얘네가 빨아 먹어? 못 빨아 먹잖아 제대로. 이거 효과가 없지.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그러면 다육식물 생육 특성상 25도 15도 따지면 4월에서 5월이에요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이고 그 이상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위에다만 뿌려 주시라는 거야. 가볍게. 이게 제 논리는 그 논리예요. 맞을 겁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물을 잘 빨아 올리는 시즌에 잎재는 효과가 더 좋다. 그래서 제가 잎재에 대해서 내가 별의별 거 다 해봤어 옛날부터.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효율이 좋은 거, 여러분들 손이 좀 덜 가고 다이 밑에 막 이상한 거 잔뜩 박아 놓고 뭐 쓰지도 못할 거 다 갖다 버리고 그런 거를 최소한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활용을 하실 때는 성장기에, 다육식물 성장기에, 그 다음에 뿌리보다 그 토양 안에, 심기 전에 토양 안에 보다는 지상부에 그 위에 그 흙 마사 쌓아 올릴 때 그때 하시라. 그리고 소량만, 다육식물하고 일반식물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 친환경 자재에서도 있는데 제가 그거를 예전에 그렇게 좀 종이컵에 담아서 이렇게 드린 적은 있는데 아직 제가 결론을 확실하게 못 내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뿌리에 몇 마리가 있는지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어려워요. 할 때 퐁당퐁당 제대로 하고 기타 그 상황, 주위 환경 관리 잘 하고 그렇게 되면 몰살 시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몰살 시키는 분이 되게 많아. 은근히 많아. 몰살 수준의 그 피해. 2년 3년 나는 뭐 이렇게 했는데 했더니 나 이제 다작살 나는 거야. 올해 특히 그랬대. 뭐 올해 날씨가 뭐
올해 되게 쉬운 날씨예요. 다육이. 그리고 키우기 어려운 날씨 아니야. 되게 막 힘든 날씨가 아니에요. 올해 유난히 그런 게 아니라 여태 그래 왔었어. 방제가 안 됐을 뿐이야. 하는 게 차곡차곡 데미지를 입다가 차곡차곡 쌓였다가 한 방에 딱 터뜨린 거라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내리자면 진드기인지, 생긴 건 진드기지만 뿌리 응애인지 확실히 모른다. 이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연구소 한번 가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샘플이 있으면 딱 갖다 주면 좋은데 여태까지 샘플이 없어. 이렇게 하나 있는 것도 도망가 버렸잖아. 새끼도 안 낳고 이 새끼들. 도망갈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데, 영상 촬영한 거로나마 한번 찬물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방제는 일반적으로 화학적 방제했을 때 진드기를 죽인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깍지 수준의 방제가, 화학적 방제는 이게 작용 기작이 달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 농약사 가서 한번 상담해 보시고, 이 피해가 많다면, 그게 아니라면 친환경 방제에서는 제가 경험상 웬만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잎과 뿌리에 흠뻑 적셔 주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찜찜하면 퐁당퐁당 하자. 이상입니다. 본스 과외 선생님 수업 끝났겠다. 들어가야지. 11시요. 11시 맞지? 봄이 11시네 아참 비 피해 겁내 심하더만요. 모쪼록 아까도 저쪽에 인천 언니 하는 뭔 키핑장을 다녀와. 가다가 왔다 갔다 뒤지는 줄 알았대요. 그냥 운전하다가 앞에 안 보여서 뭐가 걱정이 된다고. 그 하우스 가서 뭐 할 건데 물 퍼내실 겨? 그냥 댁에 계십시오. 비 많을 때는. 아무쪼록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둥. 마무리가 됐었는데 추가 제보라기보다는 추가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다루셨는데 카페에서 이거 예전에 저한테 이 질문을 하셨대요. 저도 워낙 많아가지고 다 모르니까 그때 이 구엽에 붙은 거를 이렇게 찍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작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래서 제가 확실하지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답을 안 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좀 이렇게 아는 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거만 다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아서 제가 잘하는 거는 찍기거든요. 넓은 범위에서 찍기라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자신이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확률상 잘 얻어 걸리게 하는 거를 저는 조금 좋아해요. 광범위하게 본다는 거죠. 광범위하게. 그래서 이때도 이분이 이제 다른 데에서 물어봤는데 응애라고 하셨대. 응애라고 했는데 만약에 저는 이제 톡톡이류로 봤어. 왜냐면 그 마른 잎에 붙어 다니니까. 톡톡이가 주로 이렇게 매니아들 이렇게 다육이 이렇게 보시면은 아린이 물컹할 때 많아요. 낙엽에. 톡톡이가 걔도 유기물을 분해하는 거거든요. 어찌 생각하면은 걔는 익충이야, 익충. 왜냐면 우리 대신 분해를 해줘. 걔를 먹어줘. 또 한편으로 톡톡이가 내가 키우는 다육이에 톡톡이가 많다면은 사실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짓무르는 잎이 많거나 하엽이 많다는 소리예요. 걔네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해충의 범위에서만 제가 알지 진드기를 해충의 범위에는 넣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톡톡이 종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사진도 너무 작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데다 물어보셨는데 응애라 그랬대. 만약에 응애라면은 설비질에 실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 그때도 개인적으로는 진드기에 더 가까운데요 라고 제가 써놨어요. 형태를 보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드기는 식물에 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분한테 질문의 결론은 좀 넘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약은 치시되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분이 농업기술원에 문의를 하셨대요. 했는데 거기서도 진드기라고 했다고. 근데 여기서 제가 아는 게 이 언니야, 땡땡이 언니야 때문에 제가 MIT 검색하면은 진드기, 응애 이렇게 나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여기 전문가, 농업기술원, 저처럼 야매 말고 진짜 전문가, 본래 곤충이 아닌 거미의 종류로 봅니다. 진드기는 토양에는 많은 작은 곤충들이 살고 있는데 이 진드기도 인간이나 식물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여기까지 내용을 갔죠. 화분 유기물을 먹고 산다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는 처음 들어봤어. 이게
그 톡톡이처럼, 아까도 톡톡이 말씀드렸지만 톡톡이처럼 얘네가 하는 일이, 이 진드기가 하는 일이 농업기술원의 답변은 조만간 엄청난, 저하고는 비교 안 되죠. 이분들 말씀은 동물이나 뭐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진드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드기가 식물에 해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말은 유기물을 먹고 산대, 화분 속에.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시점이 대부분 8월 전후예요. 이때도 이분 처음에 저한테 8월 달에 물어보셨고, 그러니까 그때가 해충의 밀도가 제일 심할 때기도 하지만 상당히 좀 축축할 때.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원의 말을 빌자면 화분 속 유기물을 먹고 산다.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만약에 미관상 관리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응애 방지용 살충제, 살비제, 응애약, 그거를 쳐서, 왜냐면 응애랑 아까 마이트, 그 진드기는 같은 거미 계열이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해보라고. 여기도 뭐 똑같아요. 제가 설명한 듯이 약에 물 주듯 흠뻑 7일 간격으로 3회, 그렇게. 농진청에서는 친환경보다는 일반 관행방제, 농약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번, 3번은 이상 흠뻑 쳐줘야 효과가 나타나요. 결론, 농진청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진드기를 보이며 생잎을 뜯어 먹는다기보다는 마르거나 축축한 구엽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여기 농진청 답변도, 그 다음에 저도 그쪽으로 좀 더 생각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매니아 분들이 또 느끼는 거는, 야, 생잎에도 돌아다니고 하니까 진드기가 갉아먹는 거 아닌 거야 라고도 할 수가 있어서 100% 이거는 생잎,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톱스나 메셈류나 일반 다육이 생잎을 갉아먹지 않아요 라고도 사실은 말씀을 못 드리겠어. 하지만 저는 방향을 굳이 잡는다면 진드기가 생잎을 먹는다기보다는 톡톡이처럼 축축하거나 조금 이제 마른 그런 유기물을 더 분해하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게 저희 마지막 결론입니다. 혹시나 다른 자료가 있어서 알게 되면 또 알려드릴 건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거 집중 안 하셔도 돼. 집중 안 하셔도 되는 범위인 것 같아요. 일반 깍지벌레나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집중을 안 하셔도 되겠다. 일반적인 예방적 방제만 꼼꼼하게 하셔도 밀도는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살비제를 치던 친환경자재를 살포를 하던 가끔씩 하시면 좋다. 이상입니다.